어근을 살핀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슬라이드에다 올려드리기는 할 텐데 이런 거죠. 무슨 seed 이러면 그게 뭔가 진행 이런 의미다 이러면서 precede, recede, proceed, exceed, succeed, 심지어는 access, predecessor는 precede의 변형이니까요. insistent 이렇게 뭔가 seed가 붙으면 그게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어근들을 수도 없이 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동양어, 한국어 원어민이 영어를 익힐 때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근 자체가 우리는 생소한 거예요. 무슨 seed, 어근을 별도로 더 외워야 되면서 단어를 더 외워야 되는 이제 옥상옥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 아시아 한자 문화권 내에선 그런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뭔가 나아가다는 진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진출, 진입, 진행, 진보, 진로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어종 내에서는 어근을 활용을 해서 어휘가 확장되는 건 일리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의 어근, 어원을 살펴서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중일 사이에 어근의, 어원의 공유 이런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준비하다가 중국어로는 준비, 일본어로는 한국어랑 거의 비슷하게 준비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를 참가하다 할 때 참가가 우리의 참가가 중국어로는 뭐 찬지야, 일본어로는 상가 이렇게 뭐 찬지야, 참가, 상가 이 흐르는 이렇게 한중일 사이에 어원을 활용을 해서 어휘력을 높인다.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무슨 seed를 활용해서 뭐 precede, exceed, succeed, proceed 이 서양 언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오히려 굳이 딱 우리처럼 눈에 딱 들어오게 연결성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근을 활용을 해서 보캐브러리를 늘려간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제가 강조하는 용법은 그런 거죠.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 슈퍼파워 가족 여러분. 늘 슈퍼파워를 아시고 노 슈퍼파워 그 슈퍼파워를 제대로 발휘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영어가 쉽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 제3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교 다니던 386 근데 이제 지금 여러 이제 공부의 신들께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뭐 이런 데 올리시는 걸 봐도 여전히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세대가 계속 달라지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라면 진짜 386 올드 9세대인데 오히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더 참신하지 않느냐 하는 그걸 굳이 자화자찬하자면 지혜가 연륜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묻어나는 지혜가 현실로 새롭게 열매 맺어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새로운 자뻑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그 구태의연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근 아니면 어원을 통해서 영어에 접근하겠다는 시도인데요. 이게 같은 어족 안에서 동일 어족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이 프랑스어, 스페인어 내지 독일어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영어의 인포메이션 하면 프랑스어로 앵포그마시옹 아니면 스페인어의 인포르마시온 이렇게 그냥 동일 어원 안에서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발음의 차이, 약간의 접두어 전미어의 차이 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어족 안에서 어근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족이 다른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 사이에서 동양인이 서양어의 어근을 살핀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슬라이드에다 올려드리기는 할 텐데 이런 거죠. 무슨 seed 이러면 그게 뭔가 진행 이런 의미다. 이러면서 precede, recede, proceed, exceed, succeed, 심지어는 access, predecessor는 precede의 변형이니까요. insistent 이렇게 뭔가 seed가 붙으면 그게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어근들을 수도 없이 외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동양어, 한국어 원어민이 영어를 익힐 때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근 자체가 우리는 생소한 거예요. 무슨 seed, 어근을 별도로 더 외워야 되면서 단어를 더 외워야 되는 이제 옥상옥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방법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 아시아 한자어 문학권 내에선 그런 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뭔가 나아가다는 진자가 있을 때 우리는 진출, 진입, 진행, 진보, 진로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어족 내에서는 어근을 활용을 해서 어휘가 확장되는 건 일리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의 어근, 어원을 살펴서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중일 사이에 어근의, 어원의 공유 이런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준비하다가 중국어로는 준베이, 일본어로는 한국어랑 거의 비슷하게 준비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를 참가하다 할 때 참가가 우리의 참가가 중국어로는 뭐 찬지야, 일본어로는 상가 이렇게 뭐 찬지야, 참가, 상가 이 흐르는 이렇게 한중일 사이에 어원을 활용을 해서 어휘력을 높인다.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무슨 seed를 활용해서 뭐 precede, exceed, succeed, proceed 이 서양 언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오히려 굳이 딱 우리처럼 눈에 딱 들어오게 연결성이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어근을 활용을 해서 보캐브러리를 늘려간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제가 강조하는 용법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에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우리말에도 접두어 전미어 개념이 있고 서양에도 접두어 전미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라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우리 포유류는 일반 육상에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각자 편안한 상태가 다른 거죠. 다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뭔가를 먹고 잡아먹든 요리를 해서 먹든 뭔가를 먹고 그걸 배설한다는 공통성은 있죠. 그게 어류든 포유류든 영장류든 간에 그런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능이 있듯이 언어도 그게 다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거기에 뭔가 접두어를 붙이고 전미어를 붙인다.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흐르죠. 이런 건 활용하는 건 좋지만 어근의 어원을 활용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도 보시면 뭔가 이제 상식, 염치, 이해 이런 단어들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몰상식, 몰염치, 몰이해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서 의미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반대로든 더 좋은 뜻으로든 어떤 뜻으로든 간에 의미의 확장을 접두어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말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그냥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 민주, 정부 이랬을 때 반민주, 반민족, 반정부 이렇게 NT 개념의 어휘의 확장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부분은 당연히 활용을 해야죠. 우리 기술 가지고 저쪽 기술에도 써야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여서
접두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이건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기는 하는데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애프터 이런 게 붙으면 그 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프터 스쿨, 애프터 눈 뭐 이렇게 애프터를 붙여서 그 뒤 시점을 어떤 특정 시점 이후를 나타내 준다거나 안티가 붙어서 안티 뉴클리어 반핵 이런 거 막 안티 가브먼트 반정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디스가 붙어서 요즘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리스펙트 존경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까는 거 험담하는 게 디스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디스리스펙트겠죠. 그렇죠? 리스펙트, 디스리스펙트 이렇게 디스를 붙여서 반대의 부정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드밴티지의 디스어드밴티지, 동사로 나타나다, 어피어의 디스어피어, 사라지다 이런 거요. like, 좋아하다의 dislike 이런 거, 동의하다, agree의 disagree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서 의미를 변환시키는 기술 이런 거는 한국어에서나 영어에서나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접두어를 뭔가 붙여서 의미를 완전히 확장해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 대표적인 게 on이거든요. on.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전에 수많은 보캐브러리에 on을 붙이면 반대의 의미를 갖는 사전 하나가 또 나온다. 이렇게 심하게 과장하면 이 정도가 될 정도로 on이 붙어서 happy, unhappy, easy, uneasy, able, 할 수 있는 unable, believable, 믿을 수 있는 unbelievable 그런 식으로 이런 접두어 활용의 사례는 굉장히 많고 제가 아예 책으로 써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채널이 좀 다시 잘 되면 그 옛날 보캐브러리 책들 제 나름으로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어휘 확장 방법이다. 어휘력 향상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 아니면 추천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채널이 아직 진짜로 부끄러울 정도로 구독자가 작은데요. 그거를 좀 막 만 단위, 10만 단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면 제가 정말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 재미있는 학습법도 이제 재출간하고 또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영어 원작 읽기, 빨록파 특화 영어를 통한 영어 원작 읽기의 샘플들. 현재는 영어 성경 하나만 나왔는데요. 이제 많은 영어 원작들, 특히나 테마로는 구한말 대한했던 영미권 작가들이 써놓은 구한말 우리 한민족에 대한 리포트 이런 것도 계속 6, 7권 지금 텍스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On Liberty, 자유론 이런 거요. 아니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the Species 이런 책들도 빨록파 특화 영어로 다 아주 창의력 있게 재출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선 독자 여러분들의 정말 구독, 정말 좋아요, 공유, 추천 정말 많이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 우리 한국 5천만 한국인이 영어를 가장 수월하게, 가장 용이하게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고 더욱더 폭넓게 홍보해서 그야말로 정말 이 영어를 통해서 홍익인간,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영어 학습법을 제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어근을 통한 어근을 활용하여 영어 보캐브러리를 공부하겠다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습자들 누구나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 가장 고효율의 학습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뭐 이런 비효율 저런 비효율 이런 비능률 저런 낭비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정말 허비해서야 될까 싶은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캐브러리에 다가가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외로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접두어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전미어를 활용해서 보캐브러리 어휘력을 늘리고 당연히 품사의 변환을 통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 방법을 더 함께 합성해서 올리기는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막상 하나의 단어라고 하지만 그 단어는 유심히 보면 그 단어의 어근, 루트, 뿌리가 되는 중심이 있고요. 그 앞에 뭔가 접두어, 프리픽스가 있고요. 또 뒤쪽에는 전미어, 꼬리 밑자, 서픽스 이렇게 접두어, 어근, 전미어 이렇게 세 요소로 3등분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어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앞과 뒤에 뭔가 붙어서 활용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뒤에 뭐가 붙으면 약간의 의미의 변화도 있지만 품사의 변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때로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동사화되는 경우도 있죠. in body, in danger 이렇게 약간의 예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접두어가 의미 변환, 전미어가 품사의 변환이지만 때로는 약간의 경우에 접두어가 품사의 변환, 전미어가 의미의 변환을 약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하는 점은 생각하시는데 그건 거의 비중으로 보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2, 3%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IM 대강으로는 접두어는 의미 변환, 전미어는 품사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예로 보시면 believe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able,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able이 붙어서 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그러면 약간 의미의 변환도 있기는 하지만 형용사화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접두어 on이 붙어서 un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의미의 변환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대강 이러한 구조로 어휘가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상대방이 이러한 기술을 구사를 하면 내가 그 기술을 캐치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구사를 해서 나의 어휘력을 더 다양하게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seed가 붙어가지고 진행되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concede, intercede, precede, recede, secede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eed라는 게 우리가 한테는 딱 개념이 다가오지를 않잖아요. 그냥 이미지도 안 떠오르는 걸 억지로 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외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영감 가득하게 활용까지 되겠어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본능적인, 직관적인 반응인 건데 그렇게 직관적으로 딱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실제로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품사 재료들은 그러니까 언어의 재료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사는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니까 가장 비중 높고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명사와 전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봐서 무슨 ability, arrival, approval 이런 거, ANCE, 무슨 teacher, preacher, buyer 이렇게 ER 붙는 거, 뭐 dancing, dreaming 이렇게 ING 붙는 거, information, communication 이렇게 붙는 거, variety, vary의 variety 막 이런 거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동사와 전면은 뭐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please 이럴 때 en 붙는 거요. specify 이런 거요. real에 realize 이런 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동사와 전묘가 있고요. 형용사와 전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정말 폭넓게 수식을 해야 되니까 무슨 able 이렇게 AL, ANT beautiful, ICING 당연히 제가 이제 원어민이면 이게 붙는 게 줄줄줄줄 나오겠지만 비원어민이 이제 이런 샘플을 예시를 하는 게인데 이게 뭐 축축축 나오겠어요. 이코노믹, 이코노믹, 이코노미컬 뭐 이런 거 그렇죠? 인피니티브 이런 거요. 인피니트, 인피니티브,
리스는 많이 그런 거 있죠. 넘버리스 아니면 프라이스리스 이렇게 많겠죠. 뭐 페이머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근데 부사화는 전미어가 좀 거의 ly 하나로 봐야 할 정도로, 그래서 fluently 뭐 이렇게 ly가 붙는 게 이렇게 전미어가 붙어서 품사가 변화된다 각각. 베이스는 그게 동사형이 베이스가 될 수 있고요. 또 명사가 베이스가 돼서 형용사로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사형 자체가 이런 전미어 저런 전미어 붙어서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미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품사가 엄청나게 변화된다. 품사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재료, 그러니까 용도가 변화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유명하다 싶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 어나운서, 빵 굽는 사람, 베이커, 비기너, 바이어, 캐리어, 캐셔, 캐처, 챌린저, 클리너, 컴퓨트, 계산하다, 컴퓨터, 컨숨, 소비하다, 컨슈머, 컨트랙트, 계약하다, 컨트랙터, 그냥 널려 있습니다. 동사에 거의 ER, 물론 이제 어원에 따라서 AR, OR이 붙기도 하지만 동사에 그런 걸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걸 하는 도구 이렇게 해서 붙이면 거의 모든 동사가 이걸 붙여서 그러한 도구 아니면 그런 걸 하는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게 어휘력의 확장인 거지 정말 무슨 어원, 어근 따지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ER이 붙어서도 그렇지만 ing가 붙어서 명사화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advertise 그러면 광고하다의 advertising 아니면 때로는 그런 광고 행위의 advertisement 이런 거요. aim 조준하다의 aiming 조준. 심지어는 비동사 자체도 being 뭔가 그러한 존재 human being 이런 거 아니면 well-being 이런 거요. blessing 축복하다의 blessing. 부킹, 뭔가 그런 장부에 써놓는 거, 대기자 명단, 대기자 리스트 이런 거에 써놓는 거, 부킹하는 거. 아니면 심지어는 회계 이런 것도 부킹이죠. brief, 간략한 이런 거, 간략하게 하기 이렇게 해서 briefing 같은 거요. 정말 동사에다 ing만 붙여도 전부 다 그런 행위, 그런 걸 나타내는 어휘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좀 꼭 이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정말 영어를 할 기본적인 자격, 아니면 소양을 갖췄다 볼 수도 있고, 이런 자격이 돼야 제대로 영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능숙하게 구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접두어 붙이는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몰상식, 몰염치, 몰희애 이런 몰자가 붙는 접두어, 감각, 능력, 조건 이런 거에 무감각, 무능력, 무조건 뭐 이런 건 이것도 셌습니다. 수금하다, 숙련된, 완성 이런 거에 미수금, 미숙련, 미완성 이렇게 몰, 무, 미, 반 보면 똑같이 부정적인 반대의 어감을 나타내는데도 우리나라에 보면 막 미자 붙는 거 반, 부, 불, 비 이런 거요. 슈퍼 이런 개념에 초강력, 초경량, 초능력 뭐 이런 우리 채널 이름도 슈퍼 이런 거잖아요. 슈퍼파워, 초능력 이렇듯이. 그래서 영어에서도 부정 반대의 의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this 이렇게 붙는 거. 그다음에 illegal, impossible, informal 이런 거, irregular 이런 거요. 다 반대의 의미. on이 가장 대표적인 반대의 의미 이런 거죠. 이렇게 접두어는 의미의 확장을 가져온다. 전미어는 품사의 변환을 가져온다 하는 점 유념하시고 이 기술은 꼭 가지고 계셔야 그래도 고수준의 영어 구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력도 비효율적인, 단편적인 이런 공부보다는 정말 효율적이고 다양하고 정말 능률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3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